안녕하십니까. 당신도 할 수 있다. 쇼킨 TV 대신 독서하는 남자 대동남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책은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라는 책입니다. 이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 저자가 존 보글이에요. 진작에 이 책을 읽었어야 하는데 하는 좀 후회가 남더라고요. 확실히 읽고 나니까 확실히 좀 더 제 투자 원칙에 확신을 갖게 됐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물론 여러 권 나왔어요. 여러 권 나왔는데 저는 아주 옛날 거 읽었고 이거는 근데 이 책이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는데 원제는 이거예요. The Little Book of Common Sense Investing. 그러니까 이제 투자에 대한 상식이라는 거예요. 기본 상식. 그걸 여기서 이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한국에 맞게 이렇게 조금 의역을 한 것 같은데 이 원제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예. 10주년 이제 증복판이 나오고 그런 거 있거든요. 존 보글에 대해서 살짝 알아볼게요. 뱅가드 그룹의 창업자입니다. 인덱스의 아버지예요. 인덱스를 만들었죠. 월가에 동상 하나를 세워야 된다면 존 보글을 세워야 된다. 그 정도로 업적을 인정받는 분입니다. 이분도 어찌 보면 금융사를創立을 했는데 이거 투자회사였죠, 이런 거. 금융 이렇게 주식시장이랑 투자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중개하는 이 기관들, 이 수많은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애들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예, 본인도 이런 그룹을 만들긴 했지만, 왜, 이게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얘네들의 수수료가, 얘네들의 비용이.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이익이 주주의 이익으로 귀결되면 되는데, 이 사이에 애들이 껴가지고, 어, 껴가지고 높은 수수료를 받고, 그리고 이제 투기를 또 약간 본의 아니게 좀 이렇게 만드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그 주주의 부를 크게 해야 되는 이 주식 시장이 이 세력의 끼므로 해서 주주의 이익이 감소되고 좀 부작용이 많다는 거예요. 이 세력들에 대해서 되게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되게 조금 안 좋게 보고, 그렇기 때문에 요 세력들이 하는 걸 저비용으로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ETF 하는데 0.1% 0.2% 차이 크게 안 느껴질 수 있어요. 왜 단기적으로 보면. 근데 존버글은 항상 유념하는 게 장기 투자거든요. 장기 투자 10년, 20년. 그렇게 되면 그 0.1%라는 것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비용, 세금, 절세 이 부분이 장기로 풀려버리면 그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항상 저비용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 책에서도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75년에 무려 75년에 이게 나와요. 뱅가도 인덱스 펀드가 나옵니다. 이 아이디어가 정말 좋았던지 존버글한테 이 뒤에서 얘기했겠지만 찾아가요. 우리랑 손잡고 금융상품을 내자. 근데 난 인덱스 펀드면 됐다. 근데 이제 그걸 ETF로 만들어 버려요. 걔네들이. 예. 근데 종목으로는 ETF 나오기를 원치 않았어요. 이 인덱스 펀드를 허팅해서가 아니라 인덱스 펀드를 자기가 처음 냈던 그 취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ETF는 그 취지를 어그러뜨리는 애였어요. 예. 이걸 주식처럼 쉽게 거래하면서 확실히 그 금융 쪽 애들이 근데 종목은 그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제휴를 하지 않았는데 근데 시장의 대세가 이제 ETF고 나오고 하다 보니까 VOO가 나온 거죠. VOO ETF가. 왜냐면 VO. 아시겠지만 VOO는 최저 비용입니다. 최저. 수수료율이 제일 낮아요. 그래서 내긴 냈어요. ETF를 냈어요. 예. 왜냐면 본인의 아이디어가 들어간 획기적인 상품을 남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냈어요. 그리고 그거를 펀드랑 다르게 이제 주식은 본인이 쉽게 거래할 수 있잖아요. 그게 존버글은 편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 어찌 보면 그걸 편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인덱스 펀드 취재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게 어찌 보면 장기 보유할 수도 있잖아요. 본인이 팔지만 않으면. 그래서 이제 VOO가 나왔는데 결국 개인의 선택이니까 내가 팔겠다 말겠다 하는 건 개인의 선택이다 보니까 그래서 VOO가 나왔던 거죠. 그러면서 초저보수 운영 비용을 최소화했어요. 항상 주주들을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시장 전체 지수를 VO를 저비용으로 이게 뭐예요? 이게 VO가 나온 거죠.
예, 하고 그의 투자 철학은 보글헤드 커뮤니티로 이어지고 보글헤드 존 보글. 예. 근데 19년에 암 투병으로 타계하셨어요. 안타깝죠. 근데 그분이 이뤄낸 이 성과는 정말 대단하십니다. 진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세요. 이성적 과열, 이기는 게임, 보이지 않는 이력. 근데 벤자민 이런 얘기도 해요. 채권 펀드, 상장 지수 펀드 나오고 자산 배분. 그래서 여기 그 페린치 얘기도 나오고 그레이엄도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그 이티 인덱스 펀드 있죠. 그 취지와 골자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그 가르침도 결국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당연히 인덱스 펀드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고 그게 이론적으로도 그리고 과거 데이터적으로도 그냥 단순히 되는 이게 이렇게 의미가 있구나. 여러분들 인덱스 펀드 하시는데 인덱스 펀드 ETF 하시는데 VOO 뭐 SP 스파이더 좀 잘 보고 하셔야 돼요. 예. 원래는 시장 전체를 소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주식이잖아요. 모든 주식. 예. 근데 여기서 막 갈라져요. 여기서 막 ETF들이요 막 갈라져요. 그렇게 세밀화되고 섹터별로 나뉠 거면 이게 처음 나왔던 ETF, 인덱스 펀드의 취지랑 안 맞는 거예요. 이건 결국엔 종목 선택이랑 크게 다를 거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ETF 보면서 아니 이게 왜 쪼개져서 나오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시장 전체를 소유하는 컨셉이 ETF고 근데 이제 종목별로 쪼개져. 막 계속 쪼개져. 계속 ETF를 계속 난립시키고 있는 거예요. 금융권이 잘 팔리니까. 근데 그걸 존복으로 보고 안티가 여긴 거죠. 그래서 이 책은 ETF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은 꼭 읽어보세요. 꼭 그거 떠나서라도 주식 투자를 하시려면 보셔야 돼요. 그게 주식 시장의 흐름, 시장의 흐름. 존버글이 주주 그 영상 있어요. 유튜브에도. 다섯 가지 존버글의 투자 원칙 얘기하는데 거기에 시장의 흐름을 알고 이런 말을 하거든요. 뭐 단기 뭐 급락을 대비하고 뭐 이렇게 시장판에서 스테이터 코스 이런 얘기하는 처음에 얘기하는 게 이 얘기를 해요. 멘트로 시장의 흐름을 알라. 이 멘트가 되게 심플한 멘트 같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되게 중요한 의미예요. 시장의 흐름을 이 사이클을 모르고 들어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야, 주식 버블 오고 폭락 오는 사이클이잖아.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구조도 알아야 돼요. 얘기했잖아요. 이 시장이 어떤 플레이어들이 있고 얘네들이 어떤 룰, 어떤 주기로 돌아가는지 알고 오셔야 된다고요. 제가 듀스, 걔네 노래,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이건 확인하고 오셔야 돼요. 난 누구고, 난 여기서 어떤 투자를 할 거고, 스캘퍼를 할 건지, 장기 투자를 할 건지, 난 누구고, 난 어떤 투자인지 정의를 하시고, 그 정의에 투자 원칙이 들어가야 되죠. 그 투자자의 막. 또 여긴 어딘지, 어, 미장인지, 국장인지, 섹터별인지, 어딘지, 그리고 여기 어딘지에는 그 시기도 들어가야 되죠. 허즈민 민스키 모형에 따라서 꼭 정확한 건 아니지만 지금 광기의 시장인지 초기의 시장인지 물론 타이밍은 맞출 수 없어요, 우리가. 타이밍은 맞출 수 없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사이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좀 아셔야 된다 이 얘기인 거죠. 예. 그거를 알고서 시작을 하셔야 주식을. 냅다 지금 막 레버리지 풀 충전해가지고 들어가고 그건 도박이잖아요. 그건 주식 투자가 아니고 도박이잖아요. 그래놓고 돈 잃었다? 돈 잃는 거 당연하죠. 도박을 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투자가 한 게 아니라 그건 도박을 한 거고 도박에서 돈을 잃는 건 당연하잖아요. 여러분들 도박 한번 해보세요. 도박하는 그 하수가 벌지 그 도박하는 사람들이 벌지 않아요. 예. 내용이 조금 많아서 좀 들어가요. 고트락스라는 가문의 우화를 얘기합니다. 고트락스가 골디락스의 어원에서 좀 딴 것 같아요. 예. 그 가문이 계속 오랫동안 투자를 하면서 수천 개의 기업을 보유하면서 약간 이 고트락스 가문이 이게 기억이 안 나네. 일단 들어갈게요. 이게 수천 개의 기업을 보유하면서 계속 장기적으로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기업이 성장하니까 그 수익을 계속 가져간 거죠. 예.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고티락스 가문이 지속 성장을 한 거예요. 복리 성장을. 주, 중간에 헬퍼가 등장한다는 거야. 이 고티락스 가문 안에
멤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가문의 전체적인 부가 커지니까 이 사람들의 그 배당이라는 게 수익도 커지잖아요. 근데 이 헬퍼라는 놈들이 싹 들어와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얘기해요. 옆에 있는 애보다 너 돈 더 벌게 해줄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가만히만 있어도 돈이 더 커지거든요. 근데 이 애들이 근데 이 욕심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이 중개인과 전문가들이라는 거죠. 예. 근데 이 전체 가만히 있었으면 이 전체 부가 이 골디락스 가문의 소유가 될 건데 이 헬퍼한테 하면서 얘네한테 이 부가 헬퍼로 이전이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주식시장, 그러니까 기업과 투자자만 있으면 이 주식시장의 부를 기업의 성장을 주식시장 주주들한테 나눠 맞고 이렇게 수학의 공식이 성립이 되는데 이 애들이 끼면서 기업이 벌어들인 그 성장 이익을 주주한테 가는 걸 가로채서 얘네들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를 해요. 골티락스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헬퍼를 전부 없애라. 온전히 우리 가문의 수익이 된다. 그러니까 이 인덱스 펀드의 출발점이 이거예요. 존 보글이 회장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본인도 이제 금융업에 있으면서 이 세력과 이게 너무 과도하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인덱스 펀드의 투자 전략의 핵심. 모든 골티락스 이 얘기, 헬퍼를 없애라라는 얘기예요. 모든 주식을 소유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시장에 있는 모든 주식을 소유해요. 중개인이 필요해요? 이 헬퍼라는 존재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겠죠. 필요 없을 거예요. 걔네들의 뭐 그 컨설팅 뭐 말해주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놓고 뭐예요? 오롯이 기업 성장으로 나오는 배당과 수익을 내가 갖는다 이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식시장이라는 게 기본적인 그 국가에서 매기는 세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거래세라든지 뭐 그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 비용은 그 어쩔 수 없는 비용은 나갈 때 저는 중개 수수료라든지 거래를 할 때마다 나오는 잦은 거래를 위한 거래세라든지 그런 건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다 제거하자. 어, 이게 인덱스 펀드의 시작점인 거예요, 여러분들. 투자 세계는 운동성, 잦은 매매, 팔았다 하는 거 있죠. 증가할수록 수익은 감소한다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워렌 버핏이 얘기한 거죠. 예. 이 얘기인 거죠. 운동성이 증가한다는 거 뭐예요? 헬퍼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냅두고 기업 성장을 돈이 주주의 돈이 기업에 들어가서 기업이 성장하고 이 돈이 다시 배당과 수익으로 주주들이 나와서 이게 또 다시 들어가고 이 기업이 다시 또 성장해서 이 선순환 구조가 이게 주식시장인 건데 그러려고 주식시장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자본주의 주식회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본주의의 근간이에요. 주식회사는요, 여러분들 자본주의의 근간이라고요. 이건 솔직히 얘기를 할게요. 기업이 천이라는 돈이 필요해요. 투자를 해요. 근데 창업한 사람은 100밖에 없어. 그럼 900이 모자르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900이라는 돈을 투자자 한 명이네. 근데 900이라는 돈을 마련할 투자자가 많진 않겠죠. 근데 이게 쪼개져요. 주식을 쪼갠단 말이에요. 어떻게? 10자리로 바꿔서 900이죠. 90명, 90개를 발행을 해요. 그럼 뭐죠? 투자자가 90명을 모으면 되죠. 이 사람들은 10씩 갖고. 이게 주식시장이에요. 돈이 많지 않은 일반인들도 주식을 주식 투자를 통해서 기업에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회사가 많아질 수 있고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재원을 쉽게 땡길 수 있는 거예요. 주식시장의 핵심 뭐다? 기업이 성장할 수 있고 그 재원을 쉽게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이게 자본주의 성장의 핵심입니다. 이게. 자, 계속 가볼게요. 투자 업계는 거대한 사기꾼 집단이다. 펀드 매니저 수수료와 매매 비용으로 수익을 갉아먹는 존재다. 이거 잭 마이어라는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매니저드 컴퍼니인데 아예 얘기해요. 거대한 사기꾼 집단.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그렇고 특정 집단을 제가 이렇게 하고 싶진 않은데 물론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금융이 선진화되고 제도가 되고 그런 거 물론 있어요. 근데 그분들 연봉 얼마씩 받는 줄 아세요? 예, 많이 받아요.
네, 많이 받습니다. 예, 많이 받아요. 금융권, 소위 금융권이라고 하는데 진짜 많이 받아요. 정말. 예, 진짜 많이 받아요. 이성적 과열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성적으로 과열된다는 거. 음. 단기적으로 기업의 총 영업이익은 주주의 총 수익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수학의 기본이에요. 수학. 수학의 철칙이라고 하거든요. 1 더하기 1은 2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그런 관점으로 본 거죠. 네. 기대 시장이 아닌 실제 시장에 투자하라. 이거예요. 실제 시장. 액토럴 마켓. 이게 액추얼 마켓일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식시장에 뭐가 들려? 기대, 익스펙테이션이 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20세기 연평균 주식시장률이 9.5%였대요. 10%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숫자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겠다? 1년에 10% 먹는 장사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평균 회귀가 돼요. 여기 뒤에도 나오는데. 그 이상 먹을 수가 없어요. 설령 그 이상 먹었더라도요, 다음엔 다운턴 와요. 결국 평균 행위예요. 그러면 내가 그 이상값이 나오는 데만 찾아서 골라 들어가겠다? 쉽지 않아요. 기관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부동산, 주식 뭐, 주식 시장에 들어가면 1년에 10% 먹는 애라고요. 10%. 내가 미국 들어와서 내가 부자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부자 되고 싶으면요, 그만큼 돈을 많이 넣으셔야 돼요. 10% 먹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배당이 4.4%, 수익 성장률이 4.6%, 몇 퍼센트죠? 9%죠? 투기 수익률이 0.5%라는 거예요. 높지가 않아요. 투기가 오히려. 왜? 평균 회귀한다는 거예요. 장기적 평균이. 이 프레임이에요. 여러분, 시장의 흐름을 알까? 시장을 알라는 게 뭐예요? 이걸 알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이거 예전에 저 주식 투자 시나리오에서도 얘기했죠. 이걸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걸 벗어나는 투자는 뭐예요? 투자가 아닌 투기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책 몇 권 읽으면서 지금 주식 시작한 지 주식이라고 말하기도 힘들죠. ETF 들어갔다니까. 가소로우실 수 있는데 이게 주식 시장이에요. 책 제가 그래도 지금 10권을 집중적으로 읽었잖아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숫자를 기억하셔야 돼요. 9.5%, 10%. 예. 못 벗어나요, 여기서. 주식으로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10,000원 먹으면, 10,000원 넣으면 1,000원 따는 시장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돼?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기에만. 지금 믿죠, 지금. 여기에만. 투자 경제학. 이게 투자 경제학이라고 얘기해요. 수학의 철칙이라고 했죠. 기업의 총이익은 주식의 총수익과 같고 결국엔 배당 수익과 수익 성장률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게 투자 경제학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꽂힌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확천금이 있는 것 마냥. 행위성 도박 심리죠. 주식시장에 수익성 이중성이 있다는 거예요. 장기적인 안정적인 투자 수익 이 얘기예요, 이거. 예, 장기 투자를 하면 결국 이거를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기 투자하는 건 결국 이걸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당태 투자하고 하면서. 이러면서 이게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식시장의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장기 투자 안에 단기적으로, 심리적으로 하는 거. 근데 결국에 뭐예요, 이게? 평균 회귀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죠. 평균 회귀돼서 결국 어떻게? 9.5로 점된다. 이걸 알고 들어오셔야 된다. 이거를 알고 시작하셔야 된다고요. 주식은 이런 구조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워렌 버핏이 주가 급속도로 한 게 환갑 지나서였어요. 환갑 지나서였어요. 복리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거죠. 음, 계속 가보겠습니다. 정기적인 투자 심리 변화 예측 불가능. 장기적인 투자 경제학의 흐름은 명확하다. 우상향한다. 장기적으로는 결국 얼마예요? 9.5% 먹는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겠어. 근데 결국 9%는 먹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건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한 쪽에 거서야죠, 여러분들. 주식시장은 미혹시킨다고 했죠? 제가 저번에 쇼츠로 또 올렸죠? 주식시장은 사람을 미혹시켜요. 아무 노래 상승장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돈을 너무 쉽게 벌어요. 네. 그게 사람을 현혹시킨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아, 1,000만 원 들어가 있고 2,000만 원 들어갔으면 되는데, 아, 1억 들어갔으면 돼. 이게 망조의 시작이에요. 이게 시장이 현혹시킨 거예요, 우리를.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공부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돈만 때려 넣었는데 10% 먹었어. 그 순간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돈 땡기기 시작하죠. 이러면 뭐예요? 그다음부터 망하는 길이죠, 그게. 그럼 기업의 펀더멘탈을 봐야 되는데 일시적이고 변동성이 여기에 꽂힌 거예요. 여기. 기업의 이거는 뭐예요? 기업이잖아요. 기업 펀더멘탈 얘기거든요. 이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건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장. 이거는 뭐예요? 기업이에요. 기업. 이게 이렇게 보셔야 이렇게 보실 줄 아셔야 돼요. 기업의 펀더멘탈 얘기할 때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이걸 해야 되는데 여기에 꽂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영상이 잠깐 끊겼네요. 지금 아침에 영상을 뜨고 있는데 아이가 와서 드림 렌즈를 빼는 바람에 이쪽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기업의 펀더멘탈을 봐야 되는데 이게 펀더멘탈이거든요. 기업의 펀더멘탈. 근데 이걸 안 보고 여기에 꽂혀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뭐예요? 시장을 현혹한다는 거죠. 이건 기업의 영역인 거고 이건 시장의 영역인 거예요. 이것만 보고 들어온다고 사람들은. 냅다 들어오는 거죠, 시장을. 예. 현혹시킨다는 거예요. 미혹시킨 거예요. 바보가 떠드는 시끄러운 소음과 격분으로 가득 찬 무의미한 이야기다. 셰익스피어의 이런 문구가 나온대요. 바보가 떠드는 이걸 뭐라고 그랬죠? 버블 미디어라고 그랬죠. 격분으로 무의미한 이야기. 매일 급변하는 주식시장을 이렇게 비유를 한 거래요. 예.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는 뭐 인기투표예요. 단기적으로 야 지금 누가 뜬대 인기투표라는 거죠. 뭐라고 그랬죠? 미인대회라고 그랬죠. 제 이상형을 찾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누구나 다 좋아할 그 미인을 찾는 거예요. 인기투표지만 단기적으로는 뭐예요? 저울이다. 결국 이렇게 이인여적으로 기업이 펀더멘탈로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그레이엄에서 이런 얘기, 현명한 투자자라는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책은 아직 안 읽어보긴 했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경영성과에만 주목해라. 이거 빼라. 이거 0.5%밖에 안 되니 이거 빼라. 예.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 평균 해결해서 이걸로 다 수렴한다는 거예요. 물론 나는 여기만 쫓아갈래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많은 금융업의 어떤 기관이라든지 외국이라든지 투자 세력들이 여기에 있는 분들 알아요. 근데 우리는 개인 투자자잖아요. 이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왜 장기 투자 왜 그럴까요? 주식시장에서 그나마 개인 투자자가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이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그나마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높은 게 뭐예요? 장기 투자라서 장기 투자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 판 가서요, 살아남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나마 이거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상향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는 여러분들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개인 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내가 돈을 벌겠다 하면 그냥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굳이 여기 가려고 하는 인간들이 있죠. 실력도 없으면서. 제 주변에도 있어요. 스케일퍼. 쓴 것 같아. 좀 세게 욕할게요. 자기가 꼴랑 아는 것도 없어요. 채팅하는 줄 알아. 데이터. 그걸로, 여기에 들어가서, 진짜 잡주 들고 앉아가지고, 한심해, 한심해, 진짜. 한심해. 아, 책도 안 봐, 진짜. 진짜. 주변에 그런 사람 있으면 진짜, 좀 진정하고 다시 가겠습니다. 투자자와 기업은 공동 운명체라는 거예요. 주주와 기업. 그래서 항상 그 얘기 나오잖아요. 워렌 버핏도 그 얘기 했잖아요. 주식을 투자한다는 건 내가 이 회사를 운영한다는 느낌으로 해라. 그만큼 기업을 잘 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을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한 주식에 대해서 내가 이 회사의 경영자처럼 생각하는 그 회사들이 있어요? 그 업황을 알고 지금 재무가 어떻고 지금 우리 이 기업이 어디에 공장을 짓고 해서 그렇게 속속들이 아는 사람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게 어려워요?
그러면 ETF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나 고민 싫어. 기업 나 뭘 하나 못 집겠어. 그러면 ETF 전체 이거 하시는 거라니까요. 어? 해결책 중 단순한 것을 선택하라. 오코멘 면도날이 뭐냐면 군더더기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가정, 가설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심플 이즈 베스트예요. 무슨 모용 보면 무슨 가정, 가설이 많을수록 쓰레기가 많다는 거예요. 쓰레기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예. S&P 500 지수, 월쇼 500, 5000 지수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상장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은 결국 전체 주식 투자자의 벌어진 토금 수익과 일치한다. 이게 수학의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인덱스 펀드가 관통하는 그 철학이 있어요. 그 개념? 이거예요, 이거. 수학의 법칙. 이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요. 존 보글은. 예. 이 고트락스 가문에서 나왔고 헬퍼를 없애고 결국엔 이거 1 더하기 1은 2라는 이 취지, 수학의 절대적인 법칙에 수렴을 하려고 나온 게 인덱스 펀드라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전체를 보유하는 것이 이기는 게임이다. 이기죠. 왜 이기죠? 이거니까. 시장에서 이기는 게임이에요, 이게. 시바 보고서라고 있어요. 이거 이 책뿐만 아니고 다른 제가 주식 관련된 책에서도 이 보고서가 나왔어요. S&P 패시브 펀드랑 액티브 펀드 수익률을 구분했어요. 이거를 능가하는 펀드가 없어요. 날고기는 그 천재들이 액티브 펀드 막 해도 안 돼요. 1년 정도는 높을 수 있어요. 한 10%, 5%? 몇 개 안 돼요. 예. 두명한 게 컨트라 펀드랑 마젤란 펀드인데 걔도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엔 수렴해요. 예. 그래서 벵가드 인덱스 펀드가 드디어 나옵니다. 76년에 나왔어요. 예. 처음에 나올 때 근데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예, 처음에 무시했어요. 그렇죠. 이 펀드 매니저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입을 털 게 없거든. 시장 전체를 소유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입을 털 게 있어요? 없죠. 예, 없어요. 처음에 무시했어요. 그래서 4%만이 시장 평균 수익률을 달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6%는 뭐예요? 이 인덱스 펀드보다 수익률이 저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는 VOO 스파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 시장 장기 투자로 가면. 30년이 지나도록 전문가 집단의 무지와 투자계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어요. 30년이 갈 때까지. 2000년 돼서야, 2000년 넘어서야 그때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예. 왜냐면 그 주가가 이제 사이클이 있잖아요. 뭐 버블, 하락장 5년, 10년 지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가 쌓이면서 보인 거죠. 어, 이거 보이잖아요. 보세요. 액티브 펀드보다 월등하게 낮다는 걸, 얘가. 사람들도 알기 시작을 한 거죠. 예.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인덱스 펀드 S&P 500, VOO ETF만 잘 들고 계셔도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자다? 상위 10% 안에 드는 투자자인 거예요, 여러분들. 수익률로는. 상위 10% 안에 드는 투자자예요. 이것만 장기 투자를 해도. 예. 상위 10% 안에 수익률을 유지하는 투자자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걸 왜 안 해요, 이걸. 예? 지금 제가 이거 진짜 강조합니다, 이거. 이거에서 벗어날 수 없다니까요, 10%에서. 그리고 이걸 충실히 따르는 게 뭐예요? 이 인덱스 펀드고. 이거를 따라요. 이거에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상위 10% 안에 드는 투자자라니까요. 이게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들. 이런데 안 할 거예요? 이런 애들 다 필요 없다니까요. 이런 인간들 필요 없다니까요. 인덱스 들어가면. 이런 애들 다 필요 없어요. 예. 근데 이 이기는 게임을 지는 게임으로 만든대요. 예. 뭐가? 이걸 지는 게임으로 만든 이 애들 때문에. 예. 이 애들 때문에. 묵형 펀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아까 같이 S&P 인덱스처럼 그냥 묻어두는 게지, 총 비용이 연평균 수익률의 2에서 3%를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그 이만큼을 아까 얘기했죠. 9.5%란 말이에요.
주식형 들어갔어. 얘네들한테 얼마를 떼간다는 거. 이 골티락스 가문에서 헬퍼들이 떼가는 게 어느 정도, 이 정도 떼간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입니다,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예요, 이거. 이거를 안 내도 되는 걸 떼간다는 거예요. 액티브에 들어가면. 주식형에 들어가면. 그래서 현 금융시스템은 그 시스템 관리자, 큰 부를 축적하지만 투자자는 부자자가 되지 못한다. 이들은 뭐예요? 이런 투자자들을 막 모으죠. 그 얘네한테 지금 뽀찌 떼죠. 2에서 3%. 이게 얘네가 엄청 부자가 돼요. 근데 결국 얘네들이 받아야 되는 수익률에서 이만큼을 떼준 거잖아요. 예. 이게 얘기잖아요. 금융중개 비용을 지불한 만큼 우리의 수익은 줄어든다. 존버글은 항상 얘기해요. 아까 수학의 철칙이라고 그랬죠. 1 더하기 1은 2. 우리가 벌 수 있는 게 9.5%야. 결국엔. 근데 얘네들이 2%에서 3% 가져가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수익에서 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상납을 하고 있다고요. 철저하게 이 법칙을 따라요. 존버글은. 이 책에 관통하는 게 그거예요. 그게 인덱스 펀드의 철학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수학의 법칙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비효율이 나거나 어디 떼가는 게 있으면 그걸 최소화하라고 얘기해요. 그게 그 인덱스 펀드 개발한 취지이자 주식 투자의 원칙이기도 해요. 존 보글의. 그게 관통하고 있습니다. 계속. 네. 이게 단기 수익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수수료 비용 얼마인데? 그 몇 프로? 아예 얼마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얘기했죠. 만기로 가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예를 듭니다. 금융중개 비용 2% 낸다고 쳐요. 50년 1만 투자를 했어요. 시장 수익률이 얘는 원래 7%를 먹어야 되는데 금융중개 수수료로 2%를 뺐단 말이에요. 그럼 5% 나오잖아요. 그럼 1만 투자했을 때 50년 되면 얘가 어떻게 30만 달러를 먹어야 되는 이렇게 준다고요. 12만 달러가 어디로 날아갔어요? 얘한테 날아간 거예요. 이 중개 비용으로. 여러분들 장기로 돌리면 어마어마하게 큰 비용이라고요. 어마어마하게 40%가 날라간대요. 40%가. 40, 여러분들의 수익의 40%가 날아간다니까요. 장기로 가면. 근데 이거 뭐예요? 복리의 마법은 수익에도 들어가고 손해에도 그렇고 비용에도 적용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비용을 최소화해야 돼요. 어. 여러분들 지금 저도 증권 앱 쓰는데 약관 잘 보셔야 돼요. 약관 잘 보셔야 됩니다. 그 걔네 운영 수수료랑 뭐 그 공지되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그거 나중에 장기로 되면 수익이 어마어마해요. 네. 꼭 비교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금융 비용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존버글은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어, 마젤란 펀드 피터 린치죠. S&P 500 지수가 지난 10년간 343% 했을 때 일반 펀드 283%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터 린치도 S&P 500 하라고 추천을 했다는 권고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 그 저명한 사람들이 S&P 500에 대해서 평가하는 내용들이 뒤에 나오거든요. 예. 이제부터는 이제 비용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소화계 철칙에서 벗어나는 애들, 그런 애들을 줄여야 된다고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영속하는 요소에 주목하라. 아까 맞죠? 배당, 기업의 성장, 획기적인 요소.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계 연평균 수익률은. 음. 근데 여기에 보수 비용이 이제 고정적으로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수익에서. 뭐 이런 거, 판매 수수료, 포트폴리오 회전 비용. 이런 거, 이런 중개료, 이런 금융중개 애들한테 맡기면 이런 것들이 나간다는 거예요. 상당한 비용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한다는 거예요. 음. 비용 요소는 매우 중요하다. 매우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복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비용도 복리로 들어가요, 여러분들. 그 수수료 비용 2%라고 하면 한 해만 2%면 그런가 보다 해요. 근데 안 나가도 될 돈을 준 거잖아요. 응? 그 복리로 치면 엄청나다는 거죠, 그 수익이. 그래서 펀드 선택할 때 최저 비용으로 하라는 거예요. 최저 비용. 그래서 VO가 뭐죠, 여러분들? VO ETF가 최저 수수료입니다. 저는 이게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게, 정말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게, 본인이
어떤 이 철학을 가지고 만든 이 인덱스 펀드에 실제로도 최저 비용으로 해놨어요. 예, 최저 비용. 내가 우리 원조집이다 하면 보통 어떻게 돼요? 가격 제일 비싼 집들 있잖아요. 다른 집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원조 프리미엄이 있단 말이에요. 원조 프리미엄. 원조집은 그래도 뭐가 다르겠지 해서 다른 집보다 더 비싸게 받는 게 일반적인 사람의 생활이고, 일반적인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존복을.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을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구요가 어찌 보면 이렇게 어마어마 1위, 거의 1위거든요. 근데도 최저 비용이에요, 최저 비용. 최저 수수료라고요. 최저 수수료라고요. 본인이 한 걸 그대로 실행하고 있다고요, 이 사람은. 최저 비용으로 만들어 놨다고요, VO를. 수익률 차이에 지금 35% 난다는 거예요, 이 수수료 차이에 의해서. 근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간과한대요. 저도 반성해요. 저도 좀 그랬어요. 그냥 증권앱 들어갔을 때 그냥 뭐 어디 막 광고 나오고 그냥 덥석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들 증권 시작하실 때 꼭 그거 유튜브 많이 찾아보세요. 그거 정리 잘 돼 있는 유튜브들 있거든요. 약관하고 막 있어요. 뭐 신한, 뭐 미래에셋, 삼성증권 어디 꼭 보세요. 꼭 보세요. 그거 꼭 보세요. 예. 많게는 몇 배 차이 나요, 진짜. 인덱스 펀드의 장점 수수료 없지. 회전을 안 시켜요, 얘는. 어. 포트폴리오 회전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1회전이 뭐냐면 제가 포트폴리오 주식 채권 뭐 해가지고 주식 몇 개가 1억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이걸 넣었다 뺐다 해가지고 1억을 한번 돌리는 걸 1회전이라고 봐요. 예, 원래 포트폴리오 금액대로 그만큼 회전을 시켰으면. 근데 그게 다 돈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인덱스 펀드를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한 꼭지로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게 뭐예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주식시장을 하는 최소한으로 벌어야 되는 수익률이기도 해요. 왜, 근데 이것도 못 보는 애들이 몇 퍼센트다? 아까 얘기했죠? 96%. 인덱스 펀드만큼의 수익도 못 내는 애들이 몇 프로? 96%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의 근간으로 삼으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예. 자, 보세요. 이 책뿐만이 아니고 계속 주식 투자 책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 윤곽이 잡히고요. 주식 투자가 어렵지가 않아요. 주식 투자의 기본기를 알게 된다고요. 주식 시장의 흐름, 얘네가 돈을 어떻게 갖고 가는지, 흐름이 어떻게 되고, 돈을 어떻게 버는지, 한 해에 10% 먹는 장사고, 그럼 인덱스 펀드를 기본으로 넣어야겠고, 뭘 하고, 채권을 해갖고, 그러면 투자 원칙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퍼즐 맞추듯이, 그러면 주식 투자가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전혀. 한강 물 체크하고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한강물을 왜 체크해요? 추운데. 응? 배당금은 누가 가져갔을까? 아까 얘기했죠. 한 4% 정도 나온다 그랬죠. 4%. 근데 이게 재투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되죠? 복리의 마법이 가속화되는 거죠. 네. 근데 이거 뭐 액티브 펀드는요, 이게 자꾸 수익을 실현을 한단 말이에요. 과세 이연 효과도 줄어들고요. 이런 게 줄어든다고요. 네. 배당 수익에 주목하다. 왜? 이게 재투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장기 보유하고 투자 비용 낮추고 회전율 낮추고 단순하게. 스테이트 코어스. 그 제가 제 유튜브에 이제 즐겨찾기 해놨거든요. 제가 이제 6개월 조금 넘어가요. 뭐 한 것도 없어요. 저는 뭐 VO 하나만 들어가니까 뭐 마음에 그래도 가끔씩 돌려봐요. 출근하고 퇴근할 때. 존 보글이 그때는 약간 그때도 연로하셨을 때인데 주주들 이렇게 할 때 투자 원칙 5가지인가 얘기하는 그 영상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나와요.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반드시 투자하라. 심플하게 투자하라. 시장 하락폭에 맞춰서 정신적인 대비하라. 끝까지 투자하라. 스테이 드 코어스. 그게 저는 정말 저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분은 아, 아, 진짜 어마어마한 공헌을 하신 것 같아요. 정말 주식 투자에. 이 상품이 없었으면 저는 이 인덱스 펀드 VO가 없었으면 전 주식 투자 죽을 때까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저는 이게 없었으면 저는 주식 투자를 아예 못했을지도 몰라요.
이 취지가 맞아요. 어느 누구도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만든 게 이거예요. 이거. 제 버킷리스트 하나가 늘었습니다. 첫 번째 버킷리스트 뭐죠? 10억 모아서 신용카드 하나 들고 인천공항 가서 해외여행 가는 거, 그거 하나. 두 번째, 미국의 존 보글 묘지 가서 조문하기. 그거 하나 넣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솔직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갈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버킷리스트, 제가 죽기 전에 미국에 관광을 가게 되면 지금 존 보글의 묘소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예, 모르는데 제가 이게 10년, 15년, 20년 투자 성공을 하게 되면 정말 가가지고 헌화를 하고 싶어요. 헌화. 예. 그러려면 제가 이제 투자로 성공을 해야겠죠. 그렇다고 물론 존 보글을 탓할 이유는 없어요. 그분은 너무나 근데 그 가르침을 진짜 전 따르고 묵묵히 할 거예요. 10년, 15년. 그리고 나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예. 물론 아직 먼 후의 얘기겠지만, 예. 버킷리스트가 하나 늘었습니다. 예. 조삼모사를 경계하라. 뮤추얼 펀드 CAGR이 7.8%란 말이에요. S&P 500 어치 9.1이죠. 이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것 같죠, 여러분들. 이거 되게 큰 차이예요, 이거. 어. 실제 수익률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6.3%라는 거예요. 왜? 수수료 떼주잖아요. 6.3. 그럼 이게 3%가 넘은 거예요. 3분의 1이라고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다 넣으면 9.1% 먹을 걸 뮤추얼 펀드 넣어가지고 실제 수익률이 6.3%가 된다고요. 예. 그 이유는 뭐예요? 시장 평균 수익률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펀드 비용이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펀드 들어갔단 말이에요. 막 주식 펀드. 근데 시장 수익률에 못 미친다고요. 실제로 이 펀드에 가입한 이 사람들이 왜? 이 비용을 떼가니까 얘네들이. 이 시장 수익률 자체를 넘어가는 애도 드물고, 넘지 않더라도 이걸 떼가기 때문에 시장 수익률보다 떨어진다고요. 원래 9.1% 먹을 수 있는 애를 5에서 6% 먹고 끝낸다고요. 괜히 이거 떼줘가지고. 그 얘기예요. 굉장히 이거 충격적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그러면 펀드 매니저나 이런 애들은 되게 지금 도다리 뻗고 자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도 뭐요? 그런데도 많이 돌아가죠? 어? 이게 이기는 게임이 지금 지는 게임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쭉 이렇게 가면서. 이게 끼면서. 헬퍼들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이 헬퍼들이 끼면서 지는 게임이 되고 있다고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일반 펀드에 주식이 왜 늘까요? 저는 계속 의구심이 들어요. 저는 처음 시작을 ETF로 했고 했는데 시작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저는 전혀 없어요. 저는 엔비디아고 뭐고 전혀 없는데 왜 근데 사람들이 왜 할까? 재미가 없어요. 예, 재미가. 제가 저번에도 다른 영상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도파민이 빵빵 안 터져요. 빵빵 안 터져요. S&P 요즘 지금 그 이란 전쟁 단기화 때문에 조금 하락폭이 큰데 얘 얼마 변동하는 줄 알아요? 0.05, 0.1 이렇게 변동해. 하락 뭐 오르는 것도 매일. 근데 옆 동네 지금 어떡하죠? 난리 나죠 지금. 몇십 프로 오르죠. 그러니까 이거 보다가 이거 못 보는 거예요. 이 도파민 때문에. 되게 제 주변에 한 명 있다고 그랬죠. 그 사람도 왜 스캘퍼 왜 들어가죠? 도파민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투자자라고 인정 안 해요. 도박꾼이에요, 도박꾼. 그 10 몇 프로 찍는 이 맛에 뽕가 있는 거예요. 뽕가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제발. S&P 500이요? 저 7월 1일부터 매일 보거든요. 저는 버블 미디어 보는 게 아니라 매일 봐요. 0.1, 0.5, 여기서 깔짝깔짝거려요. 깔짝깔짝. 예, 깔짝깔짝. 저는 ETF 다이어리를 쓰고 있거든요, 지금. 나스닥 지수 보고. 예. 저거로 돌아가 인덱스 펀드 한다면 80% 사람들보다 앞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이 도파민 때문에 그래요. 이 도파민 때문에. 이 도파민 때문에. 지루해요, 지루해. 지루해. 주식 투자는요, 재밌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 투자가 재밌다면 망조예요, 그건. 망조. 감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망조예요. 일려 불기둥 있단 말,
얘기했잖아요. ETF는 뭐예요? 아이 키우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매일 아이가 태어났어요. 분유를 먹여요, 얘한테. 얘가 크는지 안 크는지도 모른다고요. 근데 10년 지나 있으면 뭐예요? 사춘기 소년돼 있죠? 사춘기 소년돼에서 아빠 싫어하는데 그런다니까요. 응? 계속 또 보겠습니다. 세금도 비용이다. 이 비용을 아껴라 그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 세금은 뭐 중요하긴 한데, 그러니까 이거 매수매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수매도를 많이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인덱스 펀드는. 예, 그 얘기인 거고. 좋은 시절이 종료됐다.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예. 예전처럼 이때는 이제 11.7%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긴 해요. 일만 투자를 했을 때 43년 후가 지나가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배당 수익까지 했을 경우. 이 수익이 이렇게 정도 나온다는 거고. 예. 그럼 뭐예요? 그래서 뭐예요? 저수익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저수익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저수익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비용에 대해서 더 민감해져야 돼요. 가뜩이나 수익을 내기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예? 더 어려워졌어요. 배당 수익률이 2%대로 떨어졌고요. 인투자 수익률이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더욱더 포트폴리오라든지 그런 관리 더 잘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뭐요? 액티브 펀드 비용은 뭐죠? 얘네 금융권 애들이 연봉 깎나요? 안 깎죠? 걔네 올릴걸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수익률은 떨어졌는데 이 금융 비용은 오른다니까요. 얘네 금융 애들이 그 걔네도 사람들이잖아요. 연봉 협상하고 올릴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올라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 수익 실에일수록 뭐가 인덱스 펀드가 더 각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맞죠. 인덱스 펀드가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게 맞긴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금융 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체감으로 증가한 거예요. 수익이 떨어지면서. 이 수익 구조에서 차지하는 금융 비용의 비중이 더 커진 거죠, 여러분들. 저수익의 시대가 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더욱더 인덱스 펀드를 해야 된다, VO를 해야 된다는 게 결론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이 헬퍼들의 연봉을 여러분들이 채워줄 필요 없잖아요. 오랜 기간이에요. 성과를 낸 펀드를 찾기는 어렵다. 355개 중에 80개가 소멸됐대요. 이 기간 동안. 2개의 펀드만 생존했대요. 뭐죠? 마젤란 펀드. 그 유명한 마젤란 펀드. S&P 500을 이겼던 마젤란 펀드. 피터 린치. 피터 린치가 마젤란 펀드 했을 때 어떤 기조를 했는 줄 아시죠? 우리 일생활, 내가 쓰는 거, 그러니까 내가 마트 어디를 쓰고 그런 1위 사업자들, 우리를 둘러싼 생활 1위 사업자들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마젤란 펀드에 가입한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그 투자자들이 이탈을 많이 했대요. 누적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내긴 했는데 콘트라 펀드 얘도 이제 1% 월단오프. 근데 결국 뭐예요? 장기적으로 얘도 평균 회귀했다는 거예요. RTM 리그레션 투 미디언 중간값으로 가는 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시장은 항상 돌아와요. 예. 시장을 이기는 펀드를 선택하는 건 뭐냐? 건초더미에서 반을 찾는 거. 유명한 얘기죠. 건초더미 전체를 사라. 이게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음. 시장 평균 수익률이 10%예요. 그거 이상을 되는 애를 찾는 게 뭐예요? 건초더미에서 반을 찾기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애가 몇 명이에요? 두 개밖에 없었어요. 355개 중에 두 개밖에 없었어요. 진짜 건초더미에서 반을 찾기랑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럼 뭐냐? 건초더미를 사라. 이 책의 제목이죠.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그래서 나온 게 VOO, VTI. 예. 이건 S&P 500이고 VTI가 진정한 전체 소유입니다. 근데 거의 동기화율이 거의 90% 돼서 그냥 무차별하게 하긴 해요. 워렌 버핏이 얘기했죠. 아내 명의 신탁자산 90%를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펀드 매니저들이 우리는 과거에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다 그렇게 광을 판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의 성과는 미래 성과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거죠. RTM 나오죠? 리그레이션 투 미디어. 5성급 받은 평가 애들이 10년 후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4%밖에 안 남는 거예요. 뭐예요? 86%가 사라졌어요. 86% 애들이 사라진다고요. 특히 이 RTM 원칙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평균 회기. 근데 여러분들 주식시장을 잘 보셔야 돼요. 큰 거 뭐죠? 기업의 성장 이익은 누구한테 가야 되냐? 주주의 이익으로 가야 돼요. 이게 수학의 철칙입니다. 이게 인덱스 펀드를 관통하는 철학이에요. 근데 여기에 헬퍼들이 껴가지고 수익을 갉아먹고 있다. 그렇죠. 두 번째, 주식시장은 뭐다? 9.5에서 10%를 먹는 애다. 그중에 배당 수익이 4.5, 기업 성장 이익이 4.5라고 치고 9%잖아요. 1%에서 0.5%가 뭐예요? 투기예요,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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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보셔야 돼. 이게 두 번째. 주식으로는 10% 먹는다. 예. 그리고 뭐 세 번째. 시장 수익률이 10%가 나오는데 20% 뜨는 애도 있고, 그럼 20% 떴으면 뭐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져야겠죠. 결국엔 시장 평균, 가 평균으로 회귀한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이게 주식 시장을 관통하는 원리예요. 이걸 알고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했죠. 기업, 투자자, 헬퍼. 여기 헬퍼라고 했는데 헬퍼란 뭐예요? 그 특히 다 이거 낮춰야 돼요. 비용 최소화, 세금 최소화 나왔죠. 자, 10% 먹는다고 했어요. 그쵸? 7.2의 법칙. 10% 먹으면 7년 되면 뭐 어떻게 되는 게요? 두 배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의 돈을 넣고 얼마의 기간 7년을 건져서 두 배 나오는 이거 나왔죠. 돈을 얼마를 벌 수 있다는 게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자, 내가 지금 어떤 종목 들어갔어요. 몇 퍼센트 오르고 결국에는 뭐예요? 시장 평균 10%로 수렴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죠. 포트폴리오 짜라. 이게 주식시장을 아는 겁니다. 이게 주식시장을 아는 거예요. 이걸 알고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6개월, 7개월밖에 되지 않은 저도 이 정도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걸 알고 10년을 하는 거랑 모르고 이걸 알고 이렇게 하시는 거랑 모르고 그냥 1년을 10번 반복하는 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주식으로 실패했어? 복귀를 하셔야 돼요. 복귀를. 제가 아는 그분은 복귀하지 않아요. 왜? 아집이 있거든요. 네,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본인이 옳다고 생각할까요? 책을 안 읽어요. 책을 안 읽는다고요. 본인이 잘났다고 그 오만함에 빠져서요. 본인의 투자 방식이 옳다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실패를 반복하죠. 이 수많은 이 존 보글, 워렌 버핏 이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미장과 국장이 다를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의 이 선인이라고 경험자들이 얘기한 걸 따르면 되는데 본인만의 생각에 갇혀가지고요. 이런 책을 읽는데도 읽지도 않고 본인이 옳다는 착각 속에서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서점 가셔가지고 딱 3개월에서 6개월만 10권만 보시라고요. 제발, 제발. 10권만 주식으로 된 주식 트렌드 이런 거 찍어주는 거 말고. 이거 말고 트렌드 찍어주는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제발 이런 거 말고 제대로 된 책 10권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온 뭐 이거 이 책도 하나요. 모든 주식을 투자하다 이것도 뭐 하워드 막스의 그 돈의 심리학 뭐 그런 거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워렌 버핏으로 나온 책들은 너무 많긴 한데 그 굵직굵직한 거 한 10권만 읽고 나서 주식 투자 한번 해보세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 네, 달라져요. 달라요. 달라.
그래서 좀 또 열을 냈네요. 또 다음번 넘어가겠습니다. Simple is the best. 오크맨 면도나라하고 비슷한 겁니다. 단순하게 투자하라. 아, 진짜. 비용이 중요해. 이거저거 붙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펀드 수익도 별거 평균 회귀 된다는 거죠. 너무나 심플해요. 이게 대가예요. 대가들은요, 여러분들요, 설명하는 거 보잖아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촌천살이 관통하는 게 딱 있어요. 그 시장 업해에서 오래 한 사람들은요, 너무나 심플해요. 진짜 대가들과 얘기해 보세요. 너무나 심플하게 정리해 주잖아요. 이 주식 시장을. 주식 시장이 복잡한 애를 너무나 심플하게 정리하잖아요. 수학의 철칙으로. 어? 기업, 투자자, 금융, 뜯기 다시 헬퍼들. 이애들이 얼마를 가진 거 10%를 나눠 갖는 시장. 이게 수학의 철칙이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주식시장은요, 이렇게 돼 있다고요. 기업, 투자자, 기업의 성장, 투자자 수익, 헬퍼, 뜯기 다시. 이애들이 10%를 나눠 갖는다고요. 나눠 갖는다고요. 얘네들을 제거하든지 없애야 되는 거죠. 예, 예. 너무나 심플하게 정리해 주잖아요, 존버글이. 또 이런 시뮬레이션을 또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인덱스 펀드랑 액티브 펀드 비교를 한 거죠. 예. 처음 1년은 액티브가 우월하다고 나왔대요. 29%가.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되는 거죠. 2%밖에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운용비용이 최저인 인덱스 펀드 이게 뭐예요? 이게 VO잖아요. 진짜. 이게 이 책을 읽으면 VO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비용, 뱅가드, 피델리티, 수업. 그 뭐요? 0.045죠. 얘가 최저가예요. 최저가. 뱅가드가. 수업. 고비용 이런 애들 있다는 거야. 웰스파고 이런 애들. 이름만 JP 모건. 판매 수율. 이게 초장기로 가면 어마어마한 수익 차이가 나는 거죠. 자, 특정 시장을 선택하는 인덱스 펀드. 이거 지금 많죠? ETF 이거 엄청 쏟아져 나왔습니다. 반도체 ETF, 몬 ETF. 도박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존 보글이 보기에는 이걸 왜 찝냐는 거예요. 인덱스는 인덱스다워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인덱스가 뜻하는 말이 뭘까요? 지수예요. 시장 전체를 리프레젠트가 뭐죠? stand for 대표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렇게 찝으면은요 시장 전체를 대표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인덱스 펀드는요 인덱스 다울 때 효용이 있는 거라고요. 전체예요, 전체. 근데 이걸 자꾸 찝어댄단 말이에요. 도박과 다르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ETF란 이름을 달고서 기기묘묘하게 나온 애들이 있어요. 존버그려 그걸 보고 한탄스럽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종목 투자랑 다를 게 없어요. 그거는요. 어, 그건 다를 게 없어요. 인덱스는 인덱스다워야 그게 효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체일 때만 효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랬죠. 저는 VO만 한다고. 다른 ETF 안 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수는 딴 거 안 해요. 채권 보유 펀드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채권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는데 채권으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코스폴라님도 있고 예, 좀 그런 분들 지금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고 예, 예. 채권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예. 채권의 수익이 주식 수익을 앞서는 시기가 종종 있다. 채권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감소하죠. 예. 왜냐면은 거기에는 헬퍼들이 이렇게 많이 껴있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하락시장 시 가치 하락을 손실 방어하는 효과가 있죠. 안전자산이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채권은 확실히 사람들 사이에.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저금리 시대보다 보니까 갭이 클로징이 됐어요. 주식과 채권이. 그래서 요즘에는 예전에는 이게 상관관계가 거의 그 마이너스 1 정도였는데 지금 뭐예요? 동기화가 돼버렸어요. 지금. 채권과 주식이요 상관관계가 이렇게 없어졌어요. 예. 그냥 주식이 떨어지면 채권도 떨어지고 그래요. 요즘에는 워낙 그 임팩트가 커버리면. 근데 여기서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채권에서도 인덱스 펀드 해라 이 얘기예요. 예, 기승전 인덱스긴 해요. 인덱스를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액티브가 인덱스보다 성과가 좋으면 그게 하는 게 맞죠.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 애들은 10%도 안 된다고요. 그리고 장기화 될수록 RTM 평균으로 회귀해요.
그렇게 많이 번 애들은 결국 나중에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시장 전체를 소유하는 인덱스 투자, 인덱스 펀드, 인덱스 채권 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여기까지 온 게. 드디어 이제 ETF가 나옵니다. 존 보글이 인덱스 펀드를 변질시킨 거예요. 상장 지수 펀드로. 예, 이게 주식처럼 하게 만든 거예요. 이걸 어떤 표현을 하냐? 양의 탈에서 늑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존버골이 그렇게 속 좁게 내가 인덱스 펀드의 아버지고 내가 만든 거 왜 니들이 갖다가 그렇게 왜 고객들한테 갖다 팔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본인이 이 투자 철학으로 만든 게 인덱스 펀드인데 이걸 ETF 만들게 되면 그 투자 철학에 어긋나고 이게 투자자들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그걸 아쉬워한 거예요. 속 좁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장기 투자가 기본 패러다임이거든요. 인덱스 펀드는. 근데 이거를 단기 투기적 발상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게 상장 지수 펀드니까. 이게 이거를 제일 경계했어요. 존 보글이 이거를. 그리고 이걸 다각화해요. 근데 솔직히 인덱스 펀드 뻔하단 말이에요. 그냥 시장 전체를 하면 되는데 이걸 쪼개 섹터별로 이걸 쪼개요. 이걸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도박과 다르지 않게. 우려스러운 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인덱스 펀드를 어떻게 했어요? 일반 주식처럼 만들어 놨어요. 주식이 가지고 있는 안 좋은 걸 이 금융 세력들이 가져다가 이 원래의 인덱스 펀드 취지가 있는 거 이걸 틀어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단기 투기적으로 만들고 쪼개 고비용 구조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랑 다를 게 없게 만들었어요. 주식 투자랑 다르게 만드는 인덱스 펀드를 만드는데 결국 그 취지를 베껴다가 결국 주식처럼 만들어 놨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존버글이 보기에는 야 이게 주식 일반 주식이랑 뭐가 다르냐. 고비용됐고 다각화돼 있고 변동성 커지고 단기적으로 하고 시장의 흐름에 따라 이게 뭐가 다르냐 주식이랑. 응? 그죠? 펀드에다 주식했으니까 주식이 되는 게 맞는데 이걸 주식 시장에 이걸 안 지키려고 인덱스 펀드로 만들었는데 이걸 다시 이렇게 또 아, 네이션 모스트에서 이거 만들었습니다. 스파이더를 만들었어요. 예. 파트너십 가요. 인덱스의 아버지 존 보글한테 갑니다. 우리랑 하시죠. 근데 거절을 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잦은 매매였던 거예요. 아닙니다. 어,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결국에 나왔죠. 예. ETF 쏠림 현상이 가속되고 있어요. 집중적, 투기적, 지수 역행적, 레버리지 등 전략이 가세하고 있어요. 이게 ETF 안에 이런 기기묘묘한 것들이 달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기기묘묘한 애들이. 그래서 ETF 자금 흐름의 변동성이 매우 커졌다는 거죠. 섹터별, 부문별 이런 거 나왔죠. 막. 그러면서 펀드 수익률보다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변질된 ETF, 낮은 매매. 결국 기업인, 중개인, 펀드 매니저에게 유리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ETF를 쪼개고 저렇게 한 게 왜, 누굴 위해서일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일까요? 아니죠. 이 헬퍼들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헬퍼들이. ETF란 이름을 붙이면서.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존복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음, 사람들이 내 노래를 비닐봉지에 담고 입구를 막고 거꾸로 뒤집어 놓았다. 완전 변질시킨 거예요. 완전. 존버글이 수줍게 아, 내 상품에다가 막 베껴 이게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인덱스 펀드가 본인이 얘기했던 저런 수학의 철칙에 나온 장기 보유, 기업의 성장은 결국 주주의 이익으로 귀결되는 구조, 최소 비용의 구조로 그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이걸 이렇게 지금 이런 기기묘묘한 이런 것들이 섹터별로 나누고 하면서 결국 이 헬퍼들이 이 농간을 이 작당질을 해놓은 거예요. 이 작당질을 해놨다고요. 이 작당질을. 세분화된 인덱스에 등장할수록 투자자의 손해가 커진다는 거예요. 인덱스는 인덱스다워야 된다 그러죠.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ETF, 인덱스를 인덱스답게 이 얘기 나오죠. 인덱스를 인덱스답게 저비용으로 해야 되고 장기 보유해야 된다. 고도화 세분화된 ETF 개별 종목 투자와 다를 게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잖아요. 이게 뭐가 다르겠어요, 이게. 시장의 변동성을 고스란히 안고 있을 텐데. 음. 근데 이걸 개탄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존 보글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VTI랑 VO 내놓은 거죠. 인덱스 펀드 별도로, 이제 주식형으로. 예. 마지막 장이네요, 이제. 시장을 이기는 인덱스 펀드. 시장을 이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서 TIF랑 ETF, 이게 좀 이렇게 나오는데, TIF가 이제 인덱스 펀드 약자입니다. 티거라고 그러죠. 예, 액티브 펀드랑 ETF 펀드. 근데 결국 뭐예요? 투자자 본인에게 포트폴리오 책임을 전가한다는 거예요. 이 새끼들이. 이렇게 표현하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교묘하게 짜놓고서는, 아, 니들이 포트폴리오 못 짠 거 아니냐. 응? 인덱스 펀드 하나 들어가면 돼요. 예, 이거 하나 들어가면 되는데, 이거를 ETF로 이렇게 쪼개놓고, 뭐 하고, 단기적으로 해놓고서는 뭐예요? 이 수익이 안 나는 걸 결국 본인 투자자에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맞는 얘기긴 해요. 투자는 결국 개인의 책임이긴 한데 구조를 저렇게 짜놓고서 원래의 인덱스 펀드 취지를 변질시켜 놓고서 저렇게 갖다가 팔아놓고서는 저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 S&P 500 인덱스 펀드를 능가하는 패러다임에 현혹되지 마라. 이걸 능가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만 유념하세요, 제발. 하나만 유념하세요. 우리 개인 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높은 거 뭐? 장기 투자예요. 그럼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요. 평균 회귀를 하게 되죠. 그럼 뭐 해야 돼요? ETF 해야 돼요. ETF 중에서 뭐 해야 돼요? S&P 500, VO 하셔야 돼요. 이게 답이 정해져 있어요. 저는 진짜 조금의 의구심도 없거든요. 저는 조금의 의구심도 없어요. 음. 벤저민 그레엄은 인덱스 펀드에서 얘기합니다. 벤자민 그램이 저평가 가치 투자로 많이 유명하죠. 이 책에서 나오죠. 예. 근데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적극적으로 기업의 사업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 그리고 그게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땐 방어 전략을 해야 된다. 이게 전략적으로 본인들이 기업에 탐방을 하고 기업에 대해서 잘 알기 어려우면 방어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전업 투자자가 어렵잖아요. 응? 그래서 적당히 괜찮은 정도의 수익에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벤자민 그레이엄이 얘기한 적당히 괜찮은 정도의 수익이 뭘까요? 이게 바로 ETF 펀드의 수익률을 말하는 거예요. 월가는 수수료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이 월가에 대해서 이 투자의 대가들은 되게 약간 저렇게 보는 시각이 강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해낼 걸 알면서도 미련하게 돈을 밀어넣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거예요. 펀드 매니저 A가 있어요. 투자자가 이거 돈 여기다 넣을래요. 얘가 보기에는 물론 이 정도의 판단이 서는 매니저인지 아닌지 그래 알았어. 너 돈 넣어준단 말이에요. 왜? 자기는 수수료만 받으면 되니까. 돈 잃었단 말이에요. 이 책임 누구예요? 얘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 주식시장을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투자 수익은 매매가 아닌 보유에서 얻어야 돼요. 제발 여러분들 이게 주식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보유를 하라고요. 보유. 스킬퍼라든지 저 아는 그분도 그렇고 이 단타 매매 아 진짜 제일 혐오스러워요. 아 물론 잘하시는 분들 계시긴 해요. 저 교육방송 예전에 봤는데 아내랑 그러니까 자녀분들 캐나다인가 유학 보내시고 막 하루에 몇 억씩 태우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이제 점심 드시고 나서 막 명상 반야심경 들으시고 근데 그분은 원래 금융권에 계셨고 이제 전업 투자하시면서 벌 때는 뭐 하루에도 몇 억씩 벌고 이럴 때는 하는데 이제 멘탈을 초월하신 분들이 계시기도 한 거 알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 보유예요, 보유. 그러니까 뭐예요? 지속 성장할 기업을 잘 골라야죠. 그게 없으면 뭐예요? ETF 하는 거고. 이 인덱스 펀드의 철학의 시조격이라는 거예요. 아, 알고 보니까 존 보글이 이 현명한 투자라는 책에 봤는데 이게 인덱스 펀드를 관통하는 철학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합니다.
개별 펀드 매니저는 절대로 시장을 이길 수 없다. 투자자는 시장 수익률 정도 얻는 걸 만족해야 된다. 이 자명한 원리를 우리는 왜 자꾸 까먹을까요? 시장 수익률 얼마죠? 9.5%입니다. 이거를 저는 아니까 욕심을 안 내게 돼요. 주식 개인 투자자가 주식에서 돈 벌 수 있는 건 그냥 10% 먹기예요. 많이 먹어야 10%예요. 지금 그것도 간당간당해요. 예. 10% 먹기예요. 그냥 폭락장 왔을 때 그때 잘하고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근데 결국 10%밖에 못 먹는 시장이거든요. 아무리 알고 키워도.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예. 아유, 주식시장 10% 먹는 시장이구나. 나 예금 파킹 통장 들어가면 지금 2점 얼마 주는데, 아, 그거보단 낫네. 채권 들어가면 지금 4% 주는데, 그러니까 이게 예금 1에 2%, 채권은 4%, 주식 9.5%. 딱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불기둥 솟고 그 왜 그런 거에 현혹됐는지 모르겠다니까요. 이거에 만족하라는 얘기예요. 이거에 만족하라는 얘기예요. 벤자민 그라임도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아, 참. 음.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얘기죠? 투자의 시작과 끝. 이 포트폴리오 이론은요, 진짜로 폭락장을 견디는 것도, 폭락장을 견디는 것도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폭락장을 견딜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거. 그게 뭐죠? 그게 포트폴리오예요. 이 주식시장의 투자의 시작과 끝은, 주식을 넘어서서 투자의 시작과 끝은 이거예요. 포트폴리오예요. 아, 처음과 시작과 이 말이 왠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슈카님 그 영상 봤는데, 이 포트폴리오 이론은 뭔가 투자의 A부터 Z까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이 맞아요. 정말. 이게 진짜 맞아요. 이걸 어떻게 짜느냐가 진짜 맞아요. 정말. 이거를 짜놓는 거에 따라서 하락장도 버틸 수 있고, 버블장도 버틸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무속의 조합 나오죠. 7대3, 8대2, 뭐, 백사라해서 여러분들 나이를 뺀 걸 주식 투자하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예. 그래서 위험 감내도를 봐야 되고, 주식 채권 비율을 보고, 시장 수익률에 따라 자산 리밸런싱하고, 전술적 배분 요소 보고, 이런 것들이 좀 포트폴리오를 잘하려면 이런 것들을 다 보긴 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거를 길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이거를 이제 잘하는 게 넥스트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대해서 알고, 사이클을 알고, 그 본인의 투자 원칙을 세웠잖아요. 그거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넥스트 레벨이 뭐예요? 포트폴리오 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용, 리밸런싱하고. 고글 모형이라고 있어요. 미국 시장 인덱스 40, 전체 해외 시장 인덱스 20, 미국 채권 인덱스. 여러분들 모르겠으면 이렇게 하세요. 물론 이게 너무 주식과 펀드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이거 따라 하셔도 돼요. 저는 어떻게 됐냐면, VOO, 얘가 40인가? 미국 채권이 얘가 30인가? 미국 배우 타이거. 배우 이거 좀 있고, 현금 보유 있고, 저는 이 네 개로 가고 있어요. 부동산은 그냥 살고 있는 자가 있고요. 투자의 환급률, 전체 미국 주식, 전체 미국 채권 인덱스 펀드, 그러니까 전체예요, 여러분들. 전체 미국 주식 인덱스 주식에 들어가냐, 펀드에 들어가냐, 또는 전체 미국 채권 인덱스에 넣냐, 요거라는 거죠. 투자는 뭐요? 빠를수록 좋다. 시작했으면 꾸준히 자금을 비축하고, 투자는 위험이 따르지만 안 하면 파산이다. 아, 수익원을 알라. 인덱스 펀드로 개별 주식 위험을 극복 가능하다. 이거 잘 보세요. 비용은 매우 중요하다. 세금도 중요하다. 시장을 이기는 것, 시점을 예측하는 것은 달성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시장을 살아.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지 잘 안다. 앞으로의 10년. 월가 뭐라도 하라고 계속 부추기죠. 개인 투자자 가만히 있어라. Stay the course. 그냥 살아남으세요. 그냥 그 투자판에요. 여러분들 깨부닥깨부닥 하지 마시고 그냥 살아남으세요. 그냥 묵직한 거 하나 들어가시고 그 묵직한 게 뭐냐? VO 인덱스 펀드고요. 들어가시고요.
묵직하니 살아남으시라고요. 월가는 뭐예요? 자꾸 뭘 하라 그러죠. 왜죠? 버블 미디엄. 그게 수수료 받아야 되니까. 이 헬퍼들이 먹고 사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빌 붙어가지고 수수료 떼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인덱스 펀드는 바퀴와 알파벳의 발명, 그리고 치즈를 곁들인 와인에 버금한 훌륭한 업적이다. 폴 세뮤얼슨이라고 존버글이랑 약간 친분이 있고 그랬나 봐요. 이게 노벨 경제학상을 탄 분인데 어떤 연설에서 얘기했대요. 인덱스 펀드를. 바퀴와 알파벳의 발명.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거 한 것 같고, 바퀴와 알파벳의 발명이면 어마어마한 업적이잖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업적입니다. 존 보글의 상식적 법칙. 성공 투자 전략은 주식을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입니다, 보유. 인덱스 펀드 투자가 완전한 위험 축소 전략이다. 시장 위험만 이게 여러분들 그 제가 경제학을 부전공했잖아요. 시장 위험과 비시장 위험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뭐가 위험이? 시장 위험이 이게 시스테메트릭 리스크라고 하고 언시스테메트릭 리스크라고 해요. 이 두 개 차이가 뭐냐면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이 잘 짠단 말이에요. 상관가수 0, 마이너스 1이 되게. 얘는 제거가 가능해요. 거의 제로에 가깝게 제거가 가능해요. 하지만 시장 이자율 자체는 시장에 가지고 있는 본연적인 리스크가 있어요. 이건 제거가 불가능해요. 이거는 하느님이 와도 제거가 불가능해요. 이게 뭐죠? 이란 전쟁 같은 거. 이거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고 시장이 그냥 시장한테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리스크예요. 이건 제거는 못해요. 이거는요 개별 주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2번이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비시장적 위험을요 거의 제로에 가깝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천재가 와도 저 비시장적 저 위험을 제로에 가깝게 없애기가 쉽지가 않아요. 진짜 시장 위험만 있는 거예요. S&P 500 했는데 내가 2% 빠졌어? 어느 누구도 2% 빠지는 거예요, 그거는요. 거기서 안 빠진 애가 있다면 평균 회귀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S&P 500, VO가 시장 자체라고요. 걔가 빠졌어? 그럼 시장이 그렇게 빠진 거고 걔가 올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걔가 갑자기 급락했어? 그냥 시장 위험 자체인 애예요,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수익에서 비용을 뺀 거, 순수익이 투자자의 몫이 돼요. 비용 치료. 이게 뭐죠? 수학의 철칙입니다. 존 보글이 이 인덱스 펀드를 만든 그 근본 취지예요. 수학의 철칙. 기업의 수익은 주주의 수익과 등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이에 껴있는 헬퍼들, 잡스러운 놈들 다 최소화하라고 해요. 그게 국가라도, 세금이라도 최소화하라고 합니다. 그 취지에서 나온 게 뭐냐? 인덱스 펀드다. VO다. 와, 진짜 아름답다, 진짜. 이런 사람이 진짜 나왔다는 게, 와, 저는 개인의 수익률로 보면 워렌 버핏이 최고의 투자자인 거 맞죠. 그리고 워렌 버핏이 여러 가지 얘기하고 그레이엄이 여러 얘기한 것 같은데 워렌 버핏도 그랬잖아요. 월가에 동상을 세워야 된다면 존 보글이다. 그거 맞아요. 그거 맞아요. 이 금융시장에 이 난잡한 저 헬퍼들 삥 뜯으려고 하는 간악한 무리들 그리드한 애들 사이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한 줄기 빛과도 같은 그걸 준 게 그 공무원으로 따지자면 저는 후대에도 칭송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진짜. 워렌 버핏이 주식 투자에서 4E를 조심하라고 했어요. 주식 에쿼티 투자의 최대 적 NME는 expense and emotion이라는 거예요. 4E를 조심해라. 네. 비용, expense, emotion. 네. 조심해라라는 얘기입니다. 아, 또 오랜 시간 또 제가 또 열변을 토했는데 제가 지금 ETF를 거의 신앙을 추종하듯이 얘기하죠. 가끔 제가 주식투자 책을 10권같이 읽었는데 그런 책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영원한 불멸은 없다. 영원한 법칙은 없다. 항상 수익이라는 건
변할 수 있고 탄력적으로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근데 예외 하나 있어요. 예외 하나 있어요. 인덱스 VO는 얘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 인덱스 VO를 생각 안 하셨을지는 모르겠어요. 탄력적인, 투자에 탄력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맞는데, 저는 어찌 보면 너무 맹목적일 수도 있고, 제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는 맞다고 봐요. 개인 투자자가 이 주식 투자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안전도가 높은 게 이거예요. 이거마저 깨진다? 저는 솔직히 그러면은 주식 투자 저는 할 게 없어요. 저는 할 게 없어요. 그럼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말고는 저는 할 게 없고, 한 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밖에 몰라요. 저는 이게 제일 안전하다고 봐요, 저는. 채권보다도 저는 이게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 저는. 다만 이것도 무리해서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게 안전하다고 해서 몰빵하자라는 게 아니라 그건 개인의 투자의 성향인 거잖아요. 예? 원금 보장되는 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제가 그랬잖아요.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주식 투자는 무슨 돈으로 해라? 앱솔루트 프리캐시라고 했죠. AFC라고 했죠. 이거 꼭 이게 전제예요, 여러분. VO가 무조건 옳다는 게 아니라 VO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AFC를 설계를 하라고요. 앱솔루트 프리캐시 플로우. 이걸로만 들어가시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VO도 안전한 거예요. 들어가는 이 돈 자체가 제약 조건이 있는 돈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깨지죠. 얘 VOO 얘 몇 년 들고 들어가야 되는데. 최소 10년인데? 10년 들고 가는 애예요. 근데 돈 자체를 2년 단위, 3년 단위 이런 시간 제한이 있고 제약이 있는 애로 들어가면 어떻게 깨지죠. 얘도 안 좋죠. 그래 놓고 너 VOO 맹신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왜? 네가 들어가기를 잘못된 돈으로 들어갔잖아. 이거 들어가기를 옳은 돈으로 들어가라고요. 옳은 돈으로, 제대로 된 돈으로, 남한테 꾼 돈, 레버리지 땡긴 돈, 전세자금, 학자금 땡겨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롯이 내 돈, 오롯이 앱솔루트, 절대적인 프리, 캐시로 들어가라고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VO 넣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도 실패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조건을 달성했는데도 실패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 조건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폭락장이 왔을 때가 전 제일 이슈이긴 해요. 긴 시간 또 열변을 토했는데 또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냥 제가 어떻게 운이 좋아서 ETF 저는 VO 들어갔고 이제서야 이 책을 읽었는데 좀 더 빨리 읽었으면 좀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지금 막 고민 많으시고 잘 모르겠고 포모도 많고 기회를 잃는 것 같고 시장도 혼잡스럽잖아요. 그럴수록 근본으로 돌아가세요. back to basic. 근본으로 돌아가세요. 주식 투자에서 개인 투자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테이더 코스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지. 그리고 누누이 얘기했죠, 여러분들. 제발 시작을 잘 하세요. 이상한 걸로 하지 말고 시작을요. 앱솔루트 프리캐시로 하세요. 제발. 그거 깨고 이상해서 나 주식 투자 실패했어? 본인 탓이에요. 100% 본인 탓이에요. 시작을 앱솔루트 프리캐시로 하시라고요. 제발. 레버리지 땡기지 마시고. 제발. 이거는 제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기도 합니다. 예, 욕심이 날수록, 과욕을 부릴수록 여러분들을 이렇게 묶어줄 수 있는 철칙으로 삼으세요. 긴 시간 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쇼유캔 TV 대신 독서하는 남자 대동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